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최근 일본 온라인 매체 문예춘추가 3월 4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이미 한국에게 뒤처졌고 일반인들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되어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발빠르게 해당 기사를 전달했고 중국 온라인상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소개한 일본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일본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본을 세계 톱클래스 선진국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2019년 일본인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뒤처졌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에게 자동차는 이미 사치품이 되었고 머지않은 미래에 해외에 돈 벌러 나가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19년 일본인 평균 임금은 38,617달러로 미국의 65,836달러, 독일의 53,638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한국의 평균 임금 42,285달러보다도 낮았다. 그뿐만 아니다. 일본인 평균 임금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졸초임은 20만엔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 도요타 등 국산 브랜드 자동차 가격이 20년 전에 비해 이미 1.5배까지 오르면서 일본인들에게 자동차 구매는 사치가 되었고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애플 스마트폰도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꽤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최근 식품 등 생활필수품이 표면적으로는 가격을 동결했지만 내용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 이른바 스텔스 가격 인상이 늘어나면서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이 계속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몇 년 적지 않은 일본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후 해외로 취업하고 있다. 해외에서 돈을 벌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일본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이러한 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해당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은 선진국이라 불리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학폭, 자살률, 고물가 등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로 한국의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논하는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수많은 중국인들은 평범한 한국인들은 고기와 과일도 비싸서 먹기 힘들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놀라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일본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소득이 높은 세계 톱클래스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어 한국에 대한 중국 칼럼이나 댓글만 봐도 좋은 내용에는 한국과 일본을 함께 묶어서 이란은 역시 이러이러하다와 같이 꼭 이란이라고 표현하는 중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근거도 없이 일본을 무작정 치켜 세워주는 댓글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본 매체에서 직접 밝힌 한국이 아닌 일본의 어두운 현 상황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동차 구매가 과분한 욕심이라고? 평균 임금이 38,000달러인데도 살 수 없다고? 너 정말 유머러스하다. 일본의 주차비는 미친듯이 높아. 제일 중국인 영상에서 봤어. 이런 기사 정말 재밌다. 대다수 사람들 월급이 3,000위안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연소득 38,000달러인 나라를 비웃고 있다니. 현재 월급 5,000위안도 저소득에 속하는데 대부분이 3,000위안이라고? 중국 통계에 따르면 5,000위안은 고소득에 속하고 1-2,000위안이 대부분이래. 국가 재경 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5,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들 비율이 95%야. 네 말대로라면 많은 국민들이 모두 저소득인 거야. 이거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거 아니었어? 평균 임금을 보지 말고 물가를 봐. 일본인이 한 달에 돼지고기를 얼마나 살 수 있고 한국인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게 양심 비교야.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돼지 뒷다리살 500g에 14위안이야. 일본은 채소 과일이 비싸. 돼지고기는 500g에 30위안. 돼지고기 가격으로 비교하는 건 정확하지 않지. 의식주를 전반적으로 비교해야 해. 의류 가격, 식품 가격, 주거비용, 대중교통 가격.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광저우보다 한국에서 고기 먹을 때 더 싸다고 느꼈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고기들은 다 한국산 고기들이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 돈이 없으면 진심 중국보다 못한 것 같아. 국내 일반 노동자 887, 하루 12시간 근무, 월 2일 휴식하면 월급 4,500에서 6,000위안, 기본급은 1,800에서 2,000, 소도시 종업원 시급 8위안에서 10위안, 대도시 종업원 시급 12위안에서 13위안이야.
한국은 배추 한 포기에 100위안이 넘어. 중국은 아무리 비싸도 2위안, 어떤 때는 500g에 몇 전이고, 해외에서는 중국도 몇만 위안도 별 의미가 없어. 구매력으로 따지면 수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에 못 미쳐. 양국의 구매력을 평가할 때 배추 가격으로 하는 거였구나? 지식이 늘었네. 그래, 네가 기분 좋으면 됐다. 얘야, 기분 나쁘면 한국에 가렴. 배추 못 먹으면 죽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지. 그건 작년에 한국이 수해를 입어서 그렇고 그 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평소에 어디가 그렇게 비싸. 여기저기 좀 나가봐라. 형님, 한국인은 고기는 몰라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구매력으로 비교하면 한국 물가가 중국보다 훨씬 낮아요. 배추, 삼겹살, 과일 이 몇 가지가 특수한 거임. 한국 화장품 싸.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어디든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이 중국에서 잘 살 수 있어? 자신을 속이고 있네. 너 인터넷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2018년에 벤츠 한국 판매량이 일본을 추월했어. 한국은 벤츠 S클래스 세계 4대 시장으로 중국, 미국, 독일 다음이야. 게다가 국내 고급 승용차 전체 판매량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됐고 2019년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수도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어. 나는 두 나라에서 모두 살아봤는데 확실히 한국이 생활 수준이 일본인보다 훨씬 높아. 경제적인 소득은 사회복지의 일부이고 사회 인프라 시설 등 지금 일본은 이미 한국에 비교가 안 돼. 현재 첨단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걸 봐. 머지않아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안 될 거야. 중국인이 일본에 가면 90년대 추억에 빠질 수 있어. 한국은 현재 확실히 많이 발전했고 진취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 엊그제 한국 삼성과 현대의 특허 출원 건수가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 ZTE보다 많다는 뉴스를 봤어. 5천만 인구가 14억을 뛰어넘었어. 한국은 5천만 인구로 지금의 성과를 거둔 것도 이미 대단한 일이지. 확실히 그래. 전쟁 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는 세상이 다 아는 바지. 일본의 일부 기초재료 연구를 제외하면 어떤 게 한국의 적수가 되지? 일본 차는 맨날 문제가 생겨서 돈만 갉아먹는데. 최근 10년 일본과 한국, 양국의 명목 GDP 성장률 전망으로 봤을 때 2030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53,024달러, 일본은 39,573달러야. 한국의 1인당 GDP 다음 목표는 스위스야. 현재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추세야. 이미 뛰어넘은 지 몇 년 됐어. 너 생각에 일본이 지금 어떤 걸 남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손꼽을 정도야. 최저임금만 봐도 알 수 있어. 한국의 최저임금은 51위안,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은 60위안, 일본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은 50위안.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 도쿄를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높아. 한국의 출생률은 일본보다 훨씬 낮아. 전 세계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조선, 특수철강제, 가전제품, 5G 등 산업을 예로 들면 확실히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야. 일본은 예전에 자동차와 전자가 나라의 버팀목이었지만 현재 일본의 전자산업은 이미 삼성에게 무너졌지. 신에너지 자동차 시대에 일본이 만약 자동차 산업에도 추락한다면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거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국의 강대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여기도 그렇고. 아시아의 빛은 한국이 되어야 해. 일본은 어떻게 된 거야? 겨우 몇 년 사이에 한국에 짓밟혔어. 언론에서 툭 하면 한국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누가 그래? 일본이겠지. 한국은 최근 몇 년 미국을 제외하면 발전이 가장 빠른 선진국이야. 다만 대부분 일본의 이익을 가져가서 한 곳은 쇠퇴하고 한 곳은 발전했지만 인구수가 달라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평균은 큰 의미가 없어. 중위값으로 해야 좀 믿을만하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어. 몇 명이나 믿을까? 한국은 진짜 대단해. 탐복할 만하다. 중국인 평균 임금도 곧 1만 달러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다. 10식구를 2식구랑 비교하는 거야. 10식구가 돈 번다는 건 왜 말 안 하는데 난 정말 일본이 한국보다 못 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세상에, 한국이 일본도 따라잡았네. 한국인의 품행은 확실히 별로지만 경제 발전은 확실히 괜찮아. 일본 고급 인력들이 이미 대규모로 한국에 일하러 가기 시작했어. 한국이 현재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숨은 인재. 삼성의 시가총액이 일본 상위 10개 전자회사를 합한 금액이랑 같아. 95년도에 일본인한테 한국인들 돈 많다고 얘기하니까 일본인이 놀라면서 한국인이랑 중국인들 모두 엄청 가난한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20년이 넘게 흘렀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실제로 어떤지 잘 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욕하지. 미국이 일본을 잡기 위해 일본의 일부 첨단 기술 전자산업을 한국으로 옮겼어.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지. 미국은 일본의 굴기를 두려워했어. 팩트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극단적이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일본이 한국에 따라잡히는 건 역사적 필연이야. 한국의 교육과 국민의식은 현재 세계 최고야. 대학생 비율은 90%가 넘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의 임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아. 한국이 중국 없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을까? 중국에 삼성, 현대기아가 없는데도 판매량과 이윤이 증가한 건 확실히 쪽팔리는 거 아니냐? 이건 일본인들이 말한 거야.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최근 한국이 빠른 발전으로 일본을 앞질러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봐. 오늘의 댓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는 환상을 가지고 고평가해주며 반대로 한국의 위력은 제대로 모르면서 과소평가하던 중국인들이 일본 매체에서 직접 밝힌 한일 양국에 대한 소식에 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